트레이딩으로 1600만원으로 시작해 1500억을 만들어 전 세계적으로 화제가 된 트레이더죠. BNF라고도 불리는 타카시 코테가와의 매매법에 대해 함께 탐구해보려 합니다. 그는 주식으로 부자가 된 사람이지만 기술적 분석에 근거한 트레이더이기 때문에 코인 투자자분들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어떤 한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방법은 그 분야의 고수를 따라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물론 이 전설적인 트레이더처럼 되기는 너무나도 어려운 일이지만 고수의 철학과 매매법 속에서 우리가 배우고 활용할 수 있다면 분명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선 타카시가 누군지 살펴볼까요? 타카시는 머니혁명이라는 다큐 프로그램을 보고 해외 개인 투자자가 굉장한 금액을 번다는 것에 충격을 받고 아르바이트를 해서 만든 1600만원으로 2000년에 주식에 입문했습니다. 그리고 시작 1년 만에 하나로 약 5억에서 6억을 벌어들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후 타카시가 처음 미디어의 주목을 받게 된 것은 2005년 단 하루 만에 22억엔 하나로 약 220억의 수익을 벌었을 때인데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일본의 미즈호 증권사에서 제이컴이라는 회사의 주식을 61만원에 1주 매도를 넣는 주문을 실수로 1엔에 61만 주를 매도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이때 타카시는 쏟아진 매도 물량을 보고 7100주를 매수해 하루 만에 22억원의 이득을 내어 화제가 되었었죠. 사실 운이 크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러한 생각을 불식시키듯 그는 이후에도 매매를 하며 이듬해에 1500억원을 만들어내며 전설적인 트레이더로 명성을 날리게 됩니다. 타카시는 특이한 점이 주식책도 기본서 한 권 정도만 읽어봤다고 말했으며 타인의 의견에 영향을 받는 것이 싫어서 리포트나 경제지도 읽지 않는다고 합니다. 오직 차트를 분석하는 것에만 매진한 거죠. 타카시는 언론에 많이 노출되기도 했고 여러 인터뷰들을 통해 그의 투자 철학과 매매법에 대한 생각들을 공유했는데요. 그의 철학 몇 가지와 그가 사용한 실제 매매법에 대해 몇 가지 전달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그는 장기 투자를 하지 않는 전형적인 단기 트레이더입니다. 장투를 할 생각이 없기 때문에 주식에서 PER, PBR 등의 수치는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즉 기업 가치는 고려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는 순전히 기술적 분석만을 이용해 매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기술적 분석에 있어서 그는 복잡한 지표들은 사용하지 않고 이평선과 MACD 정도만 이용한 것으로 밝혔는데요. 이를 어떻게 활용했는지는 뒤에서 보다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타카시는 기술보다 마인드셋이 매매에 있어 더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가 강조한 첫 번째 마인드셋은 손절이 무서워 손실을 따라가거나 손실 포지션을 추가하는 것이 결국 투자자들이 돈을 잃고 거래를 포기하는 핵심적인 이유라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은 투자로 명성을 떨친 대부분의 거장들이 말하는 일관된 내용이죠. 트레이딩 과정에서 손실은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손실의 폭을 키우지 않고 리스크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인데요. 알아도 사실 쉽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이것의 중요성을 되새기면서 마인드셋을 다지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가 강조한 두 번째 마인드셋은 결과에 초점을 맞추지 않는 것입니다. 인터뷰에서 그는 돈에 대해 너무 신경을 쓴다면 성공적인 트레이더가 될 수 없다고 말했는데요. 실제로 그는 신용카드도 없고 지갑에 10만원 정도만 넣고 다닌다고 합니다. 현금이 눈에 자꾸 보이면 손실에 대한 정신적 데미지가 커지기 때문이라고 하네요. 또한 그는 좋은 거래로 1천만원을 잃는 것이 나쁜 거래로 5천만원을 버는 것보다 낫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즉 자신의 원칙과 전략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죠. 이 또한 많은 투자 대가들이 일관되게 말하는 원칙인데요. 대가들이 이렇게 늘상 말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겠죠. 수익을 벌었다고 마냥 좋아할 게 아니라 항상 내가 세운 원칙과 기준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끊임없이 점검해보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 같습니다. 좀 더 구체적인 그의 매매 전략을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주로 사용한 전략은 이동평균선과의 괴리율을 주로 사용한다고 밝혔는데요. 이평선과의 괴리 정도가 클수록 다시 상승할 가능성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그는 이평선보다 15% 이상 하락해 있는 타점을 중점적으로 트레이딩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베어마켓에서 오히려 거래하기 편하다고 말하기도 했죠. 또 그는 주로 5분 타임프레임에서 매매를 주로 한다고 밝혔는데 그 외의 타임프레임에서도 충분히 적용해 볼 수 있는 매매법인 것 같습니다. 실제 차트를 함께 보며 그의 매매법에 대해 살펴보시죠. 우선 트레이딩뷰에 들어가 그가 사용한 지표들을 추가해 보겠습니다. 인디케이터스에서 MACD를 검색해 해당 지표를 추가하고 MA를 검색해 무빙 에버리지도 추가해 줍니다. MA를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게 조정을 해볼게요. 흰색으로 바꾸고 타카시가 주로 사용했다는 25일 선으로 기간을 설정합니다. MACD 설정에서는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하기 위해 스타일에 들어가 MACD와 시그널의 체크를 해제해 보겠습니다. 최근 비트코인 5분봉 차트인데요. MACD가 마이너스 15 이상으로 이평선과의 이격이 벌어진 곳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격이 15까지 벌어진 이 지점인데요. MACD의 추세가 전환되는 지점 부근에서 매매 타점을 잡아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 차트는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에 수익을 볼 수 있었네요. 손절매에 대한 타카시의 전략은 알려진 바 없지만 저항 라인을 기점으로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MACD가 35까지 크게 벌어진 상황인데요. 큰 이격 이후 추세를 전환하는 흐름에서 보다 공격적으로 진입해 볼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손익비가 괜찮은 지점이기에 매매 타점으로 잡을 수 있겠죠. 이러한 타카시의 전략을 활용해서 본인만의 전략을 구축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 기술만을 활용해서 타카시가 그 엄청난 수익률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가 오랜 시간 동안 시장에 머물며 쌓아온 경험과 자신에 대한 엄격한 절제력 등 복합적인 요소들이 그를 성공으로 이끌었겠죠. 투자에 대해 오타쿠적인 기질을 가진 그는 그 많은 돈을 벌고도 시간이 아깝다며 편의점에서 대충 음식을 사 먹는 장면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오늘 설명드린 이러한 전략 외에 밝혀진 것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타카시는 복잡한 차트 분석 대신 간단한 매수 패턴을 찾아 거래하는 것이 좋다고 강조했죠. 복잡한 보조지표를 사용하는 게 능사는 아닌 것 같습니다. 현재 그의 최근 소식이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단기 매매로 벌 수 있는 돈은 1000억에서 1500억이 한계라고 말하며 이후에는 부동산 투자와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 미디어에서는 1000억 원에 달하는 자신의 빌딩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정말 대단하죠? 오늘은 전설적인 트레이더 타카시 코테가와에 대해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내가 낸 거래 수수료를 환급받지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좌측의 영상을 꼭 시청해보세요. 오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 구독 똑, 좋아요 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